자, 안녕하세요. 12월 16일에 LNF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확정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매출액 대비 464%입니다. 굉장히 호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계약 상대방은 LG 에너지 솔루션 및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였습니다. 자, 계약이 뜨고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1봉이 아니라 1분봉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다가 갑자기 계약이 뜨고서 자, 시간을 보면요. 10시 55분, 여기는 11시 36분입니다. 저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뜨면요.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시가 되면은 시가가 16% 이렇게 떠가지고 전체 흐름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봉으로 봐도 장대 한 봉이 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자, 이날 같이 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에 주가를 보면요, 분봉상에서 거의 동시에 여기 보면요 10시 56분이죠. LNF 같은 경우에는 10시 55분에 딱 거래 정지가 딱 들어가고 개시가 됐다면은 세로닉스는 곧장 바로 1분 만에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흐름들도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14,450원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세로닉스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세로닉스는 LNF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NF 주식을 20% 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효 지분율은 23%로 더 높습니다. 유효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LNF 주식 총수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자사주가 370만 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적고요.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2,800만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율을 구해보면요. 13%입니다. 13%인데 세로닉스가 지금 들고 있는 지분은 20%죠. 이 중에서 자사주 13%도 반영을 해주면은 23%가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지분율 20.63%에다가 자사주만큼의 비율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비율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그게 3%가 나오거든요. 더해주면은 23%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지분율에다가 지분율 곱하기 자사주 비율을 곱해주면은 23%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 지분율은 23%로 실제 소유한 것보다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LNF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시장 가격이 또 밑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장부 가격이랑 시장 가격은 다르죠.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가격을 보면요. 주당 41,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300억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로닉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지금 1,600억 원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도 1,600억 원인데 세로닉스가 소유하고 있는 LNF 시장 가격만 해도 2,4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닉스 시가총액보다 지금 내재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41,000원을 가정해서 계산을 한 건데 LNF는 지금 주가가 거의 7만원대까지 올라왔죠. 한 2배 정도 떴다고 보면요. 자, 이 시장 가격도 거의 2배, 4천억 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닉스가 LNF 주식을 전부 다 팔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4천억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 원인데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요. 요약 재무 정보도 나와 있는데 LNF의 유동자산 23이라고 적혀 있죠. 그 LNF의 분기보고서를 보면요. 역시 2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여기서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LNF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 내역들도 볼 수 있는데요. 당분기에 LNF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0억 원 정도를 취득을 했는데 그렇다면 공시에도 나와 있겠죠. 당 분기니까 7, 8, 9월 달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5일자에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 회사명이 LNF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금 취득을 했고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적혀있죠. 140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계열회사의 증자 참여가 취득 목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지분 비율이 16%입니다. 소유 주식수가 460만 주로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세로닉스가 570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분율이 20%라고 했는데 자, 세로닉스가 유상증자 참여하고 나서는 다른 지분 취득이 없거든요. 여기는 16%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4%가 차이가 나는데 요 460만 주랑 570만 주 요 차이를 메꿔주는 게 무엇인지 보면요. 자, 여기 올라가서 보면 연결 실체의 소유 지분율이라 나와 있습니다. 세로닉스의 소유 지분율이 아니라 연결 실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실제로 LNF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요. 세로닉스는 16%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여기 밑에 광성전자라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 잡혀 있는데 이 지분율이 4%입니다. 그래서 대략 두 개를 더해보면요 20%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요 세로닉스가 아까 570만 주라고 했었죠? 연기어 실체. 세로닉스 여기는 460만 주를, 여기 광성전자에 110만 주를 더하면요. 5788로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주식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어 실체라고 한다면은 세로닉스랑 광성전자를 합친 지분율이 20%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실제 16%니까 4%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계열 회사를 보면요. 광성전자를 세로닉스가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말 잔액으로 봐야 되겠죠. 지분율이 94%니까 세로닉스가 거의 광성전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실체 세로닉스가 LNF 지분을 20%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NF가 유상증자를 한 것을 보면요. 3자 배정이었을까? 주주 배정이었을까? 주주 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였던 세로닉스도 참가를 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요. 발행가, 확정 발행가가 25,05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또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자, 세로닉스가 탑업인 주식 및 실자증권 취득 결정에서 취득 금액이 14275죠. 여기 취득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취득 주식수 여기 있죠. 취득 금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평단가가 나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25,050원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LNF 주식을 주가를 보면요. 25,000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가격이 7만원이니까 지금 2배 이상 수익이 난 상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세로닉스뿐만 아니라 LNF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자,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신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겠죠. 앞으로 전기차의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이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보면요. 2,100억 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공장 증설이 끝나고 나서는 실적 증가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세로닉스가 갑자기 LNF와 함께 급등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디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자, 여기 뜨는 것은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일반인은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VI 걸리고 나서는 눈에 띄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한 금액을 이제 투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100% 아니냐? 그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는 요 앞에도 보면요. 상한가를 간 날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손절을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는 시간인가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개비트부선 이렇게 분봉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분봉 흐름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어떻게 됐냐? 18일에 보면요. 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또 다시 흘러내리고 이런 상태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양봉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상승 조정하면서 이제 분출기가 오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런 데에서 매매를 했던 이제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